한국은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초연금 제도는 많은 어르신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으로 단순한 복지 수준을 넘어 일상적인 생계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은 사실상 가장 안정적인 수입원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기초연금 제도를 보다 현실에 맞게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비교적 균등하게 지급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일정 금액이 감액되던 제도 역시 점진적으로 완화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실제로 부모님 세대의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예상되고 누구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번 내용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현재 한국의 기초연금 제도는 고령층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대표적인 공적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다. 특히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한 노후 소득을 확보하지 못한 어르신들에게 중요한 보완장치로 작용하고 있으며 일정 소득 이하의 고령층에게 안정적인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노후 빈곤 문제를 완화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의 경우 월 약 247만 원, 부부 가구는 약 395만 2천 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기준을 충족해야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개인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지만 최대 금액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약 34만 9,700원, 부부 가구는 약 55만 9,520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모든 수급자가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수준이 기준에 가까울수록 지급액이 줄어드는 구조로 되어 있어 개인별로 받는 금액에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구조는 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한 설계이지만 여전히 체감상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과 생활비 증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재 지급 수준으로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제도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부부 감액 제도입니다. 현재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씩 감액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할 경우 비용이 일부 절감될 수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설계된 제도입니다. 즉, 단독 가구보다 부부 가구의 생활비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는 가정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는 이러한 가정이 반드시 들어맞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의료비, 주거비, 간병비 등 고정 지출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산다고 해서 비용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부부 감액 제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같이 산다는 이유만으로 연금을 깎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의 지급 방식이 비교적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현재 제도는 소득 하위 약 70% 수준까지를 수급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상당히 넓은 범위의 고령층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합니다. 특히 고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동일한 구조를 유지할 경우 재정 지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급 대상을 넓히는 것만으로는 장기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고
보다 정교한 기준과 효율적인 분배 방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기초연금이 단순한 보조금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금액은 실제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식비, 공과금, 의료비 등 기본적인 지출을 감당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액의 변화나 제도 개편은 곧바로 생활 수준의 변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현재의 기초연금 제도는 일정 수준의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동시에 여러 한계와 과제를 안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급 수준의 적정성, 부부 감액의 타당성, 그리고 재정 지속 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바로 최근 개편 논의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기초연금 개편의 핵심 방향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구조로의 전환입니다. 그동안 기초연금은 비교적 넓은 범위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같은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원의 무게중심을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주 언급되는 개념이 바로 하후상박입니다. 이는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는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에게는 지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에 비슷하게 나누는 복지에서 필요한 만큼 차등 지원하는 복지로 전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논의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제한된 재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필요 때문입니다. 고령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기초연금 지급 대상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재정 부담 역시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모든 대상자에게 유사한 수준의 지원을 유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의 초점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줄 것인가에서 누구에게 더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인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낮고 별도의 자산이나 연금이 없는 어르신들의 경우 기초연금이 사실상 생계의 핵심 수단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정책의 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의 격차를 더 크게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하위 계층에 속한 어르신들은 현재보다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급액을 줄이거나 인상폭을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동일한 예산안에서도 체감 효과를 높이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국제적으로도 점점 확산되고 있는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보편적 복지에서 선택적 복지로 점진적으로 이동하면서 재정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초연금 제도를 재정비하려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개편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소득과 자산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입니다. 만약 평가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실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배제되거나 반대로 지원이 덜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계층에서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체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일정 수준의 기초연금을 받고 있던 중간 계층의 경우 개편 이후 지급액이 줄어들거나 인상폭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반발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편 방향은 전반적으로 보다 공정한 분배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단순히 동일한 금액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더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함으로써 복지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접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초연금 제도의 미래는
이러한 변화가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되고 안정적으로 실행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지원 체계가 제대로 자리 잡는다면 기초연금은 단순한 보조금을 넘어 보다 강력한 사회 안전망으로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기초연금 개편 논의에서 또 하나 중요한 축을 이루는 부분은 바로 부부 감액제도의 조정입니다. 현재 제도에서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 각각 산정된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할 경우 일부 생활비가 절감될 수 있다는 전제에 기반한 정책 설계입니다. 즉, 단독 가구보다 부부 가구의 지출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는 가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가정이 반드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의료비, 약값, 주거비, 돌봄 비용 등 필수 지출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산다고 해서 비용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이 동시에 건강 문제를 겪을 경우 지출이 더욱 증가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정부는 부부 감액제도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계획에 따르면 2027년부터 소득 하위 계층에 해당하는 고령 부부를 중심으로 감액률을 기존 20%에서 15%로 낮추고 이후 2030년까지 10% 수준으로 추가 인하하는 단계적 접근이 추진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한 번에 제도를 폐지하기보다는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정치권 일부에서는 감액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단순한 금액 조정의 문제를 넘어 제도의 근본적인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함께 산다는 이유만으로 연금을 줄이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라는 질문이 정책 논의의 중심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부부 감액제도 완화가 추진되는 또 다른 이유는 저소득층 고령 부부의 상대적인 취약성 때문입니다. 소득이 낮은 부부의 경우 두 사람이 모두 연금을 받더라도 실제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로부터의 지원이 줄어드는 사회 구조 변화 속에서 국가의 지원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층에 대한 감액 완화는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 변화는 동시에 재정 부담 증가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동반합니다. 감액률을 낮추거나 제도를 폐지할 경우 동일한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총액이 증가하게 되며 이는 국가 예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관련 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부부 감액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경우 향후 수년간 막대한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전면적인 폐지보다는 선별적 단계적 완화라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부부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부터 우선 적용하고 이후 재정 상황과 정책 효과를 보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입니다. 이는 재정 건전성과 복지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제도 개선 과정에서는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기존 제도에 익숙한 국민들에게 급격한 변화는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감액 완화가 실제로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부부 감액제도의 조정은 단순한 금액 변화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고령층의 생활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고 정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 많은 고령 부부의 삶의 질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이는 기초연금 제도의 전반적인 신뢰도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다양한 계층에서 여러 가지 의견과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편이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실제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고령층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청년층까지도 각자의 입장에서 이 정책을 바라보고 있으며 그에 따른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많은 어르신들은 이번 개편 방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낮은 고령층의 경우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한다는 원칙이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어르신들은 현재의 기초연금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하며 이번 개편이 실질적인 생활 안정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부부 감액제도 완화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높습니다. 많은 고령 부부들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연금을 깎는 것은 부당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액률이 낮아지거나 폐지될 가능성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나 생활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소득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중장년층과 청년층에서는 보다 신중한 시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복지 확대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그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금 부담이 장기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으며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재정 건전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선별적 복지로의 전환이 새로운 형평성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기준의 경계선에 위치한 계층의 경우 작은 차이로 인해 지원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정책 설계 과정에서 세심하게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에서도 다양한 분석과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 방안이 전반적으로는 타당하다고 보면서도 실행 과정에서의 정교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과 자산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부정수급 방지, 그리고 행정 효율성 확보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와 연결된 정책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공청회, 여론 수렴, 정책 설명 등 다양한 소통 과정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복지 확대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현재의 기초연금 수준이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단순한 구조 개편을 넘어 지급액 자체를 더 크게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 빈곤율이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 보다 강력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기초연금 개편을 둘러싼 사회적 반응은 단일하지 않고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이 정책이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이번 기초연금 개편 논의는 단순한 제도 조정이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공정한 복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방향은 제한된 재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며 동시에 고령층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또한 부부 감액 제도의 완화 또는 폐지 논의는 기존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보완하려는 시도로 많은 고령 부부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단순히 지급 금액의 증가를 넘어 정책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재정 안정성과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충분한 재원 확보와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국 기초연금 제도의 미래는 얼마나 균형 잡힌 방향으로 발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된다면 이번 개편은 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